네, 오늘은 어떤 시청자님의 고민이 도착해 있는지 빠르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시청자님 연결되어 있다고 하네요.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오늘 좀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네이버에 네이버요. 매수가 보유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28만 1,000원에 15%입니다. 그러면 지금 딱 매수가 같은 가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시청자님 좀 언제 매수를 하셨을까요? 예, 몇 달 됐는데요. 그때 네. 예, 34만 원 넘어올 때 그걸 더 간다고 해서 못 팔았습니다. 팔질 않고 계속 갖고 계셨던 거예요? 예, 앞으로 좀 대응 전략이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좀 예. 단기로 보실까요? 아니면 중장기로도 목표를 세워두고 계시나요? 예, 뭐 단기도 좋고 중장기도 좋습니다. 상관없으시군요. 알겠습니다. 대응 전략 좀 빠르게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예. 네. 우리 첫 번째 시청자님 네네. 네이버를 갖고 계신데 네네. 어제장에서 딱 시청자님의 매수가에서 종가 마감했거든요. 네네네. 28만 1,000원입니다. 그런데 몇 달 전에 매수를 하셨는데 차익 실현을 예. 못 하시고 계속 갖고 가신 것 같습니다. 네네. 앞으로의 대응 전략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일단은 네이버에 대해서 일단 말씀드리면요. 아까 그 매매 전략에서 말씀드렸던 이 장대음봉 매직축, 매직축이 발생을 했는데, 예, 여기서 흐름이 일단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자리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다행인 게 이게 하락 추세가 되었다가 또 장대 양봉의 매직축이 두 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하락 브레이크는 걸어놨는데 문제는 이제 최근에 이렇게 추가적으로 외국인 기관이 강하게 매도를 치다 보니까 수급이 무너지면서 일단은 121선 원래 121선 되게 중요한 그 중요 이평선인데 여기가 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좀 불안해하실 거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에서 이제 한국보다는 일본 쪽에서 굉장히 그 네이버 라인이란 메신저로 인해서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네이버 쇼핑, 이커머스 쇼핑에서 또 네이버가 또 절대적으로 강자의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부분이 카카오는 지금 현재 국민 메신저로 인해서 이 그 카카오 플랫폼을 적극 활용해서 뭐 카카오 모빌리티부터 해서 카카오뱅크 그다음에 카카오 쇼핑 여러 가지를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쟁사인 네이버는 지금 현재 국내 시장은 조금 이 활동이 좀 축소된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종목을 어떻게 봐야 되냐? 일단 저는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차트. 차트상으로는 일단 121선이 무너져서 약간의 점수가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수급. 수급 쪽을 보셔야죠.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은 외국인과 기관이 주도하는 장세입니다. 특히 외국인들이 주도권을 잡고 있는데 수급을 한번 보시죠. 개인들은 지금 굉장히 많이 사고 있는데 11월 9일 이후로는 외국인이 대량으로 매도하고 있고요. 거기에 설상가상으로 기관들이 매도세를 또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 점수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볼 게 수급 안 좋고 차트도 일단은 안 좋다면은 성장성 부분인데 성장성은 다행히 뭐 코로나가 이게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코로나가 재확산되면서 다시 한번 그 언택트 관련주들이 반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반등이 있으면은 가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격적인 부분을 한번 보시면요. 이 빨간색 선 보시면 제가 봤을 때는 한 28만 9천 원, 28만 9천 원 탈환 여부를 보셔야 되는데 일단은 조금 더 한번 기다려 보시고요. 여기서 이제 28만 원이 일단 깨지면 안 됩니다. 27만 8천 원에서 28만 원 지지 여부를 꼭 한번 체크하시고요. 일단은 반등할 때까지 조금 더 기다리는 전략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8만 원 지지라인 여부를 좀 확인하시면서 반등하실 때까지 좀 기다려보자. 이렇게 짚어주셨네요. 이어서 다음 시청자님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님 오늘 어떤 종목 좀 고민이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네, JW 중에서요. JW 중해제약 매수가 보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43,000원에 30%.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 좀
고점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네요. 네. 좀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좀 혹시 매수하신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으셨을까요? 방송사에서, 정권방송사에서 추천을 해서 제가 네. 들어갔는데, 네, 좀 알겠습니다. 물려버려가지고. 그러게요. 좀 물려버려서 지금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 우리 네, 대표님과 네. 함께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지금 고점에서 매수하신 것 같습니다. 네네. 중해제약, JW 중해제약 30%라서 좀 고민이 되실 것 같고요. 네. 그래도 다행인 건 좀 11월에 어떤 영업이익 흑자 전환이라는 뉴스가 떴기 때문에 조금 그래도 기대를 해보면 안 될까 싶은 마음인데 어떻게 보고 계신지 자세히 좀 짚어주세요. 네, 이 JW 중해제약은 원래 주력 쪽이 수액제입니다. 수액제. 네, 수액제 중에서 이 삼체 인버라고 해서 일단은 뭐 탄수화물, 단백질, 뭐 그다음에 지방 이렇게 해서 삼체 인버라는 수액제의 절대 강자. 네, 1등입니다. 1등. 네, 국내에서 1등이고 물론 이제 수액제 시장이 경쟁이 막 치열하면서 이 수액제 시장에서 왕자자를 뺏기지 않나 그런 우려감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 코로나 관련주로 이게 묶이면서 코로나 관련주로 연관이 되면은 주가가 한번 튀어 올랐었죠. 그런데 이상하게 그 뉴스가 나올 때마다 차익 매물이 나와서 윗꼬리를 많이 달렸습니다. 아마 고점에서 사신 부분이 그런 그 코로나 뉴스가 나오면서 딱 그 이 종목을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그 CWP 291이라는 표적 항암제 이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코로나 치료제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개발할 수 있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주가가 한 번씩 빵빵 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의 그 본질과 이 회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체크를 해보시면요. 결국에는 이 수액제, 네, 즉 이 수액 영양제 판매가 많아지면은 매출이 올라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이러니하게요. 그 코로나 관련주로 엮이면서 주가는 올랐지만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수액제 매출은 떨어져서 1분기와 2분기는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 다행히도 3분기에는 실적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흑자 전환을 다시 한 부분이 다행스럽고요. 지금 차트를 한번 보시면 저는 차트, 수급, 그다음에 모멘텀 이렇게 보는데요. 차트로 봤을 때는 현재 다행히 하락의 방향은 좀 멈춰가고 있다. 좀 그런데 아쉬운 게 아까 말씀드렸던 매직축, 네, 축이 아직 발생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매직축 장대 양봉을 한번 기다려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수급을 간단히 보겠습니다. 수급 안 보면 안 되죠. 아까 말씀드렸죠. 네, 지금 시장은 누가 주도한다? 외국인. 외국인 수급이 굉장히 지금 안 좋아졌습니다. 지금 현재 4거래일 연속적으로 매도를 했는데 이 외국인이 또는 기관이 매도를 살짝 멈춰준다면은 반등이 한번 세게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자리에서는 제가 한 번 정도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확히 32,000원 지지하는지 여부 보시면 됩니다. 32,000원이 지지가 되면은 좀 더 기다리셔서 반등을 노리고요. 반등을 노릴 때 여러분들 반등이 강하게 이렇게 올라갈 때 그때 더 올라가겠지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조금 비중이 높으시니까요. 반등을 이용해서 시청자분께서 비중을 조금 더 줄이시고요. 외국인 기관이 매수하는 그런 종목으로 조금 일부 비중을 좀 줄여서 교체 매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2,000원 지지 여부를 확인하시면서 지지가 된다면 반등 시 비중을 축소해 보시는 전략으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지금 실시간 문자 상담으로도 많은 종목 고민 보내주셨는데요. 문자로 접수된 종목들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접수된 종목들 중에 첫 번째 종목 호텔신라가 들어와 있네요. 대표님, 호텔신라도 문자로 들어와 있는데 사실 뭐 지금 좀 기대가 되는 종목이 아닐까 네,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지금 우리 시청자님은 손실 구간이십니다. 네, 지금 84,000원 사셨는데 그래도 8만 원까지는 올라섰습니다. 자, 호텔신라의 그 모멘텀은요. 일단 지금 현재 중국 시진핑 주석이 그 한국으로 방한한다는 부분이 모멘텀이고요. 그러면은 한알령도 해제가 되겠죠. 거기에다가 중요한 것은 이제 뭐 광군제 이슈가 이번 주에 좀 있었죠. 근데 광군제 쪽 그 매출이 이제 뭐 4분기 때 반영이 되니까 4분기 실적은 또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텔신라가 지금 1분기부터 해서 2분기, 3분기 적자가 좀 심했는데 3분기 때는 적자가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이제 공항 면세점의 임대료가 굉장히 과도하게 부담이 됐는데 임대료가 일단은 감면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정부에서 어려운 면세점 업계를 위해서 이 국내 여행 상품 그러니까 이 국내에 상공에 한 바퀴 도는 그 여행 상품 이용자한테 이 면세점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권리를 좀 부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이런 그 해외 여행을 못 가다 보니까 국내 상공 여행 상품이 좀 불티나게 팔리고 있는데요. 만약에 정부가 이렇게 해서 면세점을 도와준다면은 면세 쪽에서 매출이 다시 살아나지 않을까. 그래서 모멘텀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이후에 한옥호텔 완공이 된다면은 이 서울에 또 명소가 되면서 또 관광객 유입 효과도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최악의 경우가 지금 나와 있지만 최악은 벗어났다. 특히 중요한 부분은 이 박스권인데 이 박스권을 돌파했다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일단은 7만 원대의 이 박스권을 돌파한 부분, 그리고 수급이 좀 개선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최악을 벗어났다는 부분, 이런 부분 3박자를 생각을 하실 때 저는 이 호텔신라 중장기적으로 보유하신다면은 분명히 보유하신 가격대 84,000원 이상은 충분히 오고 9만 원대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승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중장기까지 보유 전략으로 좀 짚어주셨네요. 이어서 다음 종목도 좀 빠르게 만나보도록 할게요. CS 윈드입니다. 매수가는 12만 500원, 보유 비중은 30% 갖고 계시네요. 대표님, 뭐 각국의 친환경 정책에 따라서 글로벌 이 풍력 시장 확대가 계속해서 좀 호재로 지속될 것이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CS 윈드 앞으로 어떻게 보세요? 자, CS 윈드, 네. 많은 방송에서 이 풍력주 좋다고 했는데 그리고 조 바이든 당선이 확실시 되면서 풍력주들 이제 정고점 돌파하지 않나 해서 많이 얘기가 화제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반대로 이 트럼프 대통령의 불복 선언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조 바이든 후보는 유력 당선인이지 아직은 당선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저는 CS 윈드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조금 살짝 지금 가격보다는 좀 높은 가격에 매수했지만은 이 시청자분께서 매수한 가격보다는 올라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한 번 정도 강한 상승 흐름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모멘텀은 이렇습니다. 유럽, 미국 지금 현재 이 발전 터빈, 풍력 발전 터빈이 6만 기 이상 앞으로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풍력 이 타워 설치 부분이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친환경 쪽이 대세이기 때문에 이 풍력 시장의 확장성은 굉장히 뛰어나고요. 거기에 따른 수주도 계속해서 진행될 겁니다.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생산 거점이 지금 정상화되고 효율성이 높아지고 있는 부분,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실적은 올라가고 있고요. 모멘텀은 아직까지 있기 때문에 반등을 노리시는 전략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냥 보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